자, 반갑습니다. 감성수학의 소연쌤이에요. 자, 이번 3월 28일 날 이제 고3 교육청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시행했습니다. 고3에 들어와서 첫 이제 학기에 좀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제 수능을 위한 첫 걸음 여러분들 잘 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1, 2학년 때 보던 그런 어떤 시험이랑 좀 긴장감 자체가 좀 많이 달랐죠.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교육청 모의고사 또 평가원 모의고사 또 이제 앞으로 수능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여러분들 긴장감이 연속이 돼야 돼. 지금 긴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그 적당한 긴장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억압하시며 그래서 좀 더 뭔가 하나하나 단계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원래 선생님은 그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주요 문항, 보통 킬러라고 하죠. 킬러 문항 위주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좀 쉬웠어요. 문제가 쉬워서 딱히라는 말은 좀 그렇고 훌륭한 문제들이었지만 굳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아무튼 평소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한테 해설 강의를 찍는 것보다는 간단한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등급별로 선생님이 좀 간단한 조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시청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설을 찍지 않은 이유는 해설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가 같이 제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린 이런 의도로 냈어. 이게 정확한 의도야. 라는 걸 해설지를 통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촬영은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통해서 꼼꼼하게 틀린 부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해설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찍죠. 중요한데 본인이 꼭 풀어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해설지 보고 그냥 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분명히 시험장에서는 풀리지 않았지만 지금 영상을 끄고 그쵸? 시도를 했는데 풀리는 문제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릴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총평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조금은 실망했어. 왜냐? 신유형이 없었거든요. 신유형이 없었고 그냥 기존 모의고사와 정말 비슷하다. 그 이하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엔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슈가 좀 있어서 9월 평가원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그쵸? 그리고 쉬운 듯 어려운 듯 학생들이 조금 대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험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교육청 3월 모의고사도 그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해서 아이들을 좀 혹독하게 좀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봤는데 그냥 너무나도 평이하게 그렇게 출제가 돼버려서 그랬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쉬웠으니까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최상위권 학생들 쉬운 시험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총평입니다. 그쵸? 이분들은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쉽대요. 그쵸? 본인 땀 엄청 삐질삐질 흘리면서 풀었을 텐데 일단 겉으로는 다 쉬운 거야. 그리고 실제로 쉬웠겠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런 학생들은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등급 이하의 학생들 3등급 이하의 학생들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도 3등급 이하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본인의 어떤 실력보다 조금 점수가 좀 상향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등급은 정확히 이제 변동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의욕 같은 게 많이 좀 생겼고 자신감도 좀 상승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 시험에 되게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점수가 나왔다, 보상을 받았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총평을 할 필요가 정말 없을 정도로 단원이 1단원이었잖아요, 여러분. 1단원에서 8문제가 나와야 된다. 그럼 당연히 엄청 심화를 했을 거고, 근데 너무 심화하면 안 되니까 계산해서 조금 복잡하게 좀 출제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쉬웠다. 계속 쉬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이번 시험은.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내신 준비에 필요하다. 내신 준비.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문항들, 이 문항들이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매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을 위해서 꼼꼼하게 오답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안합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쵸? 잘함에도 불구하고 계산 실수를 좀 했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원래 보통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된 답을 이렇게 좀 답을 이끌어냈을 때 보기에 없어야 되거든. 근데 보기에 답이 있었던 문제들이 간혹 몇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멘탈이 좀 흔들렸다. 멘탈은 시험장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뭐야? 나 88점인 줄 알았는데 왜 80점이야?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측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쉬워. 근데 나는 제3자잖아요. 그쵸? 시험을 본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좀 못했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되새겨 보세요. 다음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잖아. 똑같아.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시험에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그런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하기 위한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이랑 조금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 근데 이 선택 과목은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킬러 문항 배제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했고 정말 모든 학생들이 도전해볼 수 있게 좀 난이도를 좀 낮춰줘서 일단 되게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골 때린 거야. 선생님이 너무 황당했어요. 17번, 19번, 20번 그러니까 공통만 생각한 거야. 17번, 19번, 20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만 기존에 나왔던 단원, 유형이랑 약간 다른 유형들을 냈을 뿐이에요. 정말 나머지 문항은 정말 똑같더라고. 이게 지금 다른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뭐라고 하지? 그냥 문제를 보면 똑같아요. 문제를 보면 똑같네? 그냥 소재 자체도 완전히 똑같았다. 그래서 그냥 수능을 열심히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던 학생, 분석하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3월 시험 보기 전에 작년 수능 한번 풀어봤던 학생이면 되게 당황했을 수도 있을 그런 시험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신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더 내리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에서 평가원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탁 치겠죠. 근데 좋은 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매를 맞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6월 평가원에서 이제 새로운 신유형이라든가 앞으로 평가원이 어떻게 수능을 이렇게 좀 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 틀을 좀 유지했더라고. 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 정수 조건. 양음을 파악해서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이런 정수 조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3,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건 학원에서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학교에서 다 배우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는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 수능, 9월, 6월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에도 3월에도 여전히 이 요소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 출제자들이 이건 너무 매력적인 요소들이다. 이걸로 문제 만들면 너무 재밌다. 그리고 푸는 학생들도 좋다. 라는 어떤 그런 확고하신 신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 조건 같은 이런 것들, 근해 공식, 3,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런 것들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3월 이후의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 시간이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만 들어가면 시험이 부족하대. 그럼 좀 전략을 좀 잘못 짰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때 문제풀이 연습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여기 보면 시간 측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연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시간 안에 제가 못 푸는데 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가 필요해. 확실한 목표.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10분, 뭐 많게는 20분도 고민할 수 있는 게 문제풀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니까. 근데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을 측정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거든. 이게 시험장 안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측정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그 연습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되고, 시간이 줄지 않아요? 계속 하세요. 정말 계속하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한 5번 정도를 했는데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못 푸는 문제가 많아서 더 속상해요. 그래도 하셔야죠.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신다면 1분, 1초라도 계속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서 연습을 하면 좋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 시간이 또 부족하잖아요. 선생님처럼 수학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하시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별로 못해요. 아시겠죠? 많게는 일주일에 2-3번씩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많았다. 선생님, 근데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안 풀리는 문제가 많았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 어차피 여러분 못 푸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거야. 어차피 못 푸는 문제인데 시험장 안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못 풀었죠. 못 풀었는데 그 문제를 고민해서 몇 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근데 그 문제를 풀었던 게 시험장 안에서 풀었던 게 과연 이득이었을까요? 손해였을까요? 선생님은 감히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걸 풀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내 실력을 향상시켜준다. 그건 공부지. 근데 시험장 안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표를 좀 정할 필요가 있어. 아주 구체적인 목표. 내가 70점대 학생이다. 그럼 나의 목표는 80점이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80점을 풀기 위해서 몇 문제가 지금 틀려야 돼. 5문제, 4점짜리 5문제를 틀릴 거란 말이야. 그럼 목표를 정하란 말이죠. 근데 내가 5문제를 버릴 거야. 그러면 목표가 80이 되면 여러분들 80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는 깔끔하게 버리시고, 맞죠? 한 문제는 실수로 좀 틀리는 경향까지 고려를 해서 내 목표가 80이면 4문제 정도를 버리는, 완전히 버리고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습은 시간 측정 모의고사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버릴 이유는 없잖아. 고민하시고 안 풀리면 또 다음에 또 시도하시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시간 측정 모의고사를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오늘 내가 목표가 80이면 80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풀 수 있는 건 풀고 못 푸는 건 못 풀겠지. 그리고 내 점수를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그 점수를 막기 위한 노력,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연습 안 한 사람은 절대 시험장에서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 4등급 학생. 가장 중요한 거죠. 3, 4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한 3, 4등급 학생. 이런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선생님이 공부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밤새겠죠. 밤새도록 어떤 학생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보통 3, 4등급 학생들의 경우 2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엉뚱하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 범위가 많으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내용 어떻게 풀었더라?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러면 보통 4등급 학생 정도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범위 학습을 좀 평소에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단원이 5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때 5단원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 매일매일. 그냥 하루에는 오늘은 요 1단원, 다음 날은 2단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학생들이 실제 시험, 전범위를 다루는 시험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시험을 위해서 전범위 학습을 굉장히 좀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대가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어야 내가 매번 이 문제를 자주자주 풀어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걸 만들어 놔야 돼.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보는 유형이 아닌 좀 색다른 유형, 그 색다른 유형을
해결하는 시간들을 이제 계획에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3, 4등급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이하. 5등급 이하는 이번 3월 교육청 봐서도 알겠지만 수능이랑 거의 유형이 똑같았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출제자도 항상 자주 나오는 유형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야. 30문제가 전부 다 신유형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유형이라고 해봤자 선생님들이 봤을 땐 거의 신유형은 없는데, 선생님들이 봤을 땐 한 신유형이 하나 정도? 2개 정도 가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처음 보는 유형인데?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 말고 5등급 이하라면 그런 건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매번 자주 나오는 유형들 있잖아. 그런 유형들을 자주자주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장 좋은 연습이 뭐라고 생각하냐?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모아져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으로 다 풀어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5등급 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4점짜리 문항은 좀 풀기 쉽지 않겠지만 2, 3점짜리 문항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자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2, 3점짜리 모의고사 문항들을 단원별로 풀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푸는 연습을 통해서 계속 그 유형들에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2, 3점짜리는 완벽하게 하나도 틀리는 거 없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되면 분명히 4점짜리도 풀립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으니까 5등급 학생들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 연습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시험에 임하는 자세. 풀 수 있는 건 풀고 못 푸는 건 못 풀고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생각이라니까. 몇 번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가. 이번에는 준비를 잘 못했어.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 좀 여러분들 그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 때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핑계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매 시험 중요하고요. 3월은 뭐 그냥 평가원에서 내는 거 아니잖아.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시간 동안에 그 시험, 그 환경, 주변에 애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시련,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경험이 될 텐데.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든 매 시험 준비하시고요. 6월 평가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근데 5월에도 여러분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목표로 하여 지금부터 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했던 등급별로 학생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월 모의고사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학습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밑에 댓글 여러분들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감히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길었죠.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앞으로 여러분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